안녕하십니까, 브라토입니다. 오늘도 모닝 부동산 브리핑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지경으로 점점 빠져들고 있는 부동산 시장인 것 같습니다. 지금 입주장이 일어나고 있는 잠실 신천 쪽 한번 보도록 하죠. 전용 84 전세값이 11억에서 18억 원 사이로 7억인데 전세가가 3중 4중으로까지 나뉘고 있다고 합니다. 규제를 기준으로 한 거죠. 11억 원부터 18억대까지 다양하다. 집주인 사정에 따라 가격이 다른데 규제대로 계약대가 더 나뉘었다 라는 것이고, 잠레아라고 불리는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 그리고 잠실 르엘 핫한 곳들이죠. 그래서 전세값이 3중 4중으로 벌어져 있다. 규제대로 가격대가 복잡하게 나뉘어 있다고 합니다. 이게 왜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가? 전반적인 전세값 자체는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가 르엘보다 1억 원 전후로 낮게 책정됐는데 이유는 입주 기간에 따른 차이가 되겠다. 3월 6일, 4월 25일로 사정이 급한 순서에 따라 가격이 나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전세값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집주인 사정마다라고 다르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 집주인 마음이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이제 매물이 없어지다 보니까 전세도 이제 자기 마음대로 이제 들어올 사람 들어오고 말렘 마라 이런 식의 점점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금을 치를 조건에 따라서 이제 금액이 달라지는 것이죠. 점점 이제 시장이 요지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 거주 타이틀 13억, 2년 거주, 1년 거주 이렇게 각각 12, 11억 이렇게 또 나뉘고 있다는 겁니다. 실거주를 유예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하지만 원래대로라면 2년 계약갱신까지 4년 쓸 수 있는데 규제 등으로 조건을 달고 나오는 매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약갱신이 안 되는 물건들은 일반 분양을 받은 집주인들이 내놓은 매물이다. 이런 물건들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다. 그리고 16억에서 18억대 매물은 잔금으로 자력으로 낼 수 있는 집주인, 지연이자를 내더라도 높은 가격의 전세값을 받겠다는 전세 물건이다. 잔금으로 자력을 낼 수 있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다는 것이고, 입주행 가격이 오르고 전세 물건 자체가 줄어드니까 그때 맞춰 전세 계약을 맺겠다는 것. 이런 매물은 집주인이 현금으로 잔금을 냈기 때문에 대출도 가능하지만 이런 물건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쪽도 여기도 저기도 지금 규제나 조건부 전세 대출로 점점 시장이 재편되고 있다. 그리고 한강벨트랑 노도강도 다 같이, 노도강은 뭐 지금 직격탄인데 동탄은 지금 아주 불야성이라고 합니다. 보통 약발이 정책 약발이 3달은 가는데 한 달 만에 거의 적응을 맞춰서 바로 풍선 효과까지. 서초동은 뭐 애초부터 묶여 있었던 데니까 바로 한 달 만에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하겠죠. 대출이 2억밖에 안 나오니까 취득세 복비 내면 끝난다는 우스갯소리도 있죠. 그러니까 가격이 안 떨어져서 그대로 매수를 한다고 하죠. 거래는 10분의 1로 줄었지만 문의는 그대로다. 자금 조달을 한다는 거 5% 낮춰도 2, 3억 낮춘 꼴이기 때문에 금매는 금방 빠진다. 돈 많은 분들 많습니다. 노도강은 차갑게 얼어붙어 있다. 대책 나오기 전보다 현재의 문의가 줄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비규제 지역으로 풍선 효과가 갈 수밖에 없다는 걸 뭐라고 말씀드렸죠? 대출이 나오잖아요. 부동산은 거의 대출 게임이거든요. 그러니까 비규제 지역으로 나눌 수밖에 없어요. 이제 화성이 4개구로 나뉘거든요. 그러면 이제 동탄 구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동탄은 이제 바로 이제 규제가 들어갈. 그러니까 그 전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규제를 피한 동탄, 수원, 권선, 구리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풍선효과. 그래서 11시까지 퇴근을 못할 정도로 주말에는 신혼부부들이 압도적으로 많다. 왜일까요? 생애 최초 받는 겁니다. 생애 최초 받아가지고 최대한 대출 일으키고 나머지는 이제 증여를 받든지 뭘 하든지 최대한 돈을 만들어 오겠죠. 왜냐? 앞으로 공급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무조건 집값 상승하는 겁니다. 이제 동탄 끝나면 이제 어디로 갈까요? 동탄 묶이면 또 어디로 가겠어요? 화성으로 퍼지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지금 어제 뭐 평택 쪽 본격적으로 다시 삼성이 공사 시작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평택 쪽으로까지 내려가는 겁니다. 미분양 불량 해소되고 지금 굉장히 시장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직 실거래 변동폭은 크지 않겠죠. 실거래가. 왜냐하면 실거래가 이제 찍히는 거는 한두 달 뒤에 찍히니까요. 이제 이렇게 와글와글 하다 보면은 이제 계속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호가 17, 18억대로도 올라갔고 벌써 1억 올라갔고 방문객 두세 배는 늘었다. 그래서 주말에 동탄역 근처 가보면 대부분은 집 보러 온 사람들이다. 이게 여기서 멈출 것 같습니까? 이제 전국적으로 퍼지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굉장히 큰 파도가 몰려오고 있다. 입주장은 옛말 토요일 날에도 우리가 봤는데 대단지 입주에도 전세값은 여전히 홀홀하다. 4천 가구 임은 아이파크 차이 앞두고 전세 물량이 적은 탓이다. 그래서 전세값이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다. 이제 동대문구도 그러니까 어느 구가 됐던지요. 이제 재건축 들어가고 재개발 들어가고 이렇게 신축 올라가면 거기는 이제 핫플이 되는 거예요. 그동안에 서울이 다른 신도시보다 이렇게 가격 변동폭이 낮고 좀 무시당했던 이유가 다른 이유 없습니다. 그냥 신축이 없어서요. 그런데 동대문구만 하더라도 신축이 이렇게 들어가면 강남병 끝선이나 중심부로 가기에 굉장히 좋거든요. 그러니까 동대문도 요즘 핫하잖아요. 동대문구. 그러니까 서울의 재건축 재개발만 되면은 다른 신도시랑 사실 비교 불가죠. 그런데 이제 개발을 그렇게 못하게 계속 틀어막아 놓고 있으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강동구, 송파구 전세값이 하락하고 서초구 전세값이 떨어지고 있지만 이곳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 일반적인 입주장과 전혀 다른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지적했다. 라그랜드가 입주했을 때는 하락했는데 아이파크 자이가 입주했을 때는 전세값 하락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규모가 더 큼에도 불구하고 전세 매물이 얼마 없어요. 그러니까 쌓이지가 않으니까 왜 그러겠습니까? 전세값이 요지부동이다. 그래서 전용 5구 평형 전세 매물은 6억 원, 라그란데보다 더 높은 호가가 형성되고 있다. 뭐 다른 곳들도 마찬가지죠. 잠실리엘 방금 봤죠. 레미안 아이파크 봤고 광명도 마찬가지다. 전세를 받기 힘들어지기 때문에 이제 실거주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사녀는 내년 전세값 4% 오를 수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정부가 주택 매수 규제하면서 전세 시장으로 다 이동하고 전세 매물 감소하고 이렇게 되면은 전세값 상승 압력이 더 강해질 것이다. 이건 뭐 똑같은 말 계속해서 반복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전세값은 이제 폭등 예약이에요.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공급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건설사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면 이제 건설사들이 이제 현대건설이나 DL-ENC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뿐만 아니라 원전 사업에 있어서도 굉장히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사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생각을 해보시죠. 공급을 못하게 되잖아요. 수익이 안 나면 공급을 안 하거든요. 그럼 건설사들은 어디로 눈을 돌릴까요? 차세대 성장 쪽으로 돌리겠죠. 그렇다 보면 이제 원전 개발 쪽이 개발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세계 원전과 LNG 시장이 글로벌 에너지 전환 기조와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확보에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결국에는 에너지 싸움이거든요. 왜냐하면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고 그것에 대해서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그 전력이나 원전 수혜주가 그래서 뜨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원전 수혜주 중에서 현대건설과 뒤에 리엔씨가 들어가 있는 이유죠. 거기는 플랜트 사업이나 이런 데 경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럽, 미국에서 대형 원전 건설 계획이 잇따르고 있다. 우리나라는 공급을 못하고 그러면 저쪽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고 그러면 새로운 역량이 개발이 되고 이런 식으로 시장은 언제나 자기 갈 길을 찾아내거든요. 그래서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디벨로퍼 페르미 아메리카와 협력해서 대형 원전 내기 기본 설계 계약을 체결을 했다. 그리고 웨스팅하우스, 홀텍 등과 미국 주요 원전 기업과 협력하여 글로벌 원전 사업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 그래서 대부분 웨스팅하우스가 미국에서 하니까 현대건설도 참여할 수 있게 연결을 해놨습니다. 대우건설도 마찬가지죠. 체코 두코바니 원전 5, 6 프로젝트에서 시공 주관사로 했고 그리고 한국 수력원자력 한전기술 둔잔 에너빌리티 등과 팀코리아로 컨소시엄 구성해서 시공권을 확보했다. 그래서 요즘 한전이랑 두산 에너빌리티 굉장히 주가 상승이 견고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시대적인 흐름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공급의 문제가 발생을 하다 보니까 건설 기업에서 해외로 눈을 돌리게 되고 역량을 그동안 개발했던 기업은 이렇게 전력, 원전 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해외 진출이 더 커지고 있죠. 그럼 우리가 나중에 주식이나 이런 부분으로 시선을 옮길 때 도움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팀코리아, 한전, 한국수력원자력, 현대건설, 삼성물산.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요즘 주가가 견고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LNG 액화 용량 증가를 하다 보니까 천연가스 액화 플랜트나 원전과 마찬가지로 한 프로젝트에 한 수조 원이 투입된다. 그래서 이런 건설사들은 어떻게 수주 가능성도 높고 실적도 개선도 기대가 된다라는 것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 부동산이랑 연결되는 영역들이죠. 11호 대책 서울 아파트 양극화가 더 심해졌다. 외곽 지역은 거래가 지금 안 되고 있다고 하죠. 그리고 전세의 월세화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전월세 거래 추이가 점점 월세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윤석열 정부는 힘이 없었기 때문에 국회에서 힘을 못 쓰니까 이런 것들을 막아낼 수도 없었고 이재명 정부는 아예 월세 지향형으로 가는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월세 계약 건수가 2021년 27만 1897건에서 급증했죠. 그래서 전년 대비율 24.6%까지. 그래서 문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종합부동산세를 물리자 모두 집을 처분해 전세난이 심화됐고 똘똘한 한 채 쪽으로 갔고 이젠 똘똘한 한 채를 타격하려고 준비 중이죠. 그때 당시에 다주택자 종부세율을 6%까지 올리고 공시가 반영비율을 90%까지 올려서 어마어마하게 세금이 부과가 됐었습니다. 현 정부 들어서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고 있고 임대차 계약중 월세 비율은 64%, 41, 45에서 지금 64%까지 증가를 했다. 어마어마한 상승이죠. 그래서 보유세 인상 세제 개편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됐습니까? 월세는 더 가속화되고 전세값도 오르고 그리고 월세는 더 가파르게 오를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겠죠. 요즘 계속 반복되는 뉴스가 월세가 상승이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11호 대책 한 달 거래는 끊겼는데 집값은 꿈틀댄다. 왜? 거래가 줄고 매물이 주니까 나오는 대로 거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집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지역을 투어적으로 묶어서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은 4분의 1 정도로 급감했지만 집값은 더 올랐다. 왜냐? 똘똘한 한 채를 매수할 움직임이 더 고가 위주로 몰렸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비규제 지역 풍선 효과 현실화되고 있고 서울 외곽은 오히려 거래가 안 되면서 대출 차단 효과로 지지부진하고 있다. 그래서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 규제 지역 상승제 15억 추가 고가 아파트가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고 전문가 말들 다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죠. 현금 부자들의 쏠림 현상 막지 못하죠. 레미안 옥수 리버젠 전용 134는 35억 8천만에 거래되고 신고가를 했고 직전 가격 대비 비해 4억 원이 높은 곳으로 신고가를 갈아치웠습니다. 상일동 고덕 롯데캐슬 베네루체 전용 84도 18억 원에 거래되었고 17억 4천만 원보다 6천만 원 높게 거래가 되었습니다. 이제 원조 규제 지역이라고 이름도 나오네요. 309건 신고가 굉장하죠. 레미안 대치 팰리스 전용 114제곱미터는 63억 원에 거래가 되었고 반포자이 전용 132는 60억 5천만 원. 와, 굉장한 가격들입니다.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신반포자이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 신고가 거래가 다 터져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도권 외 지역으로도 이제 퍼져나가고 있고요. 전방위적인 집값 상승은 이제 막을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집값이 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빨리 생각을 바꾸셔서 뭔가 조치를 취하시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은 이런 분위기를 오늘 함께 봤습니다. 모닝 부동산 브리핑 매일마다 거의 반복되는 뉴스죠. 전월세 물량이 계속 빠지고 있고 집값은 내려가지 않고 있고 양극화는 심해지고 있고 쏠림 현상은 더 세지고 있다. 과연 우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곰곰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응원합니다. 브라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